롯데케미컬이 여수산단 사택부지 개발을 위해 교통 영향평가 자료를 여수시에 제출하는 등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나 사회적 공감대가 낮아 특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군수 재선거가 예정된 영광을 찾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남 교두보 마련을 위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두고 내일부터 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이뤄집니다. 여론조사를 기초로 다음 달 5일 설립 방식이 최종 확정 발표됩니다.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파업까지 진행되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산단 롯데케미컬 사택부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롯데케미컬이 교통 영향평가 자료를 여수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공기여나 사회적 공감대가 낮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케미컬이 최근 사택 개발을 위한 교통 영향평가 자료를 여수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도 곧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택 부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관계기관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도시계 지구단위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환경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교통 영향평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기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롯데 측은 3일 공원 사업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샀습니다. 결국 사회 공원 사업을 눈속임해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만 취하려 한다는 겁니다. 롯데 측은 여전히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좀 계속 작업을 했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사택부지 개발의 행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롯데케미컬이 상생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10월 군수 재선거가 예정된 영광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남 교두보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움직였는데요. 내일은 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곡성으로 이동해 지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영광에서 시작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은 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잘 마시고 힘내겠습니다. 이번에 영광 발전을 위해서 돈을 신고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과 곡성군수 후보를 낼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 텃밭 공략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결의를 또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등장이 호남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결국 호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나온 진보 세력 분열 우려에 대해 건전한 경쟁이 범민주 세력을 키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역선거,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 포함해서 지역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저는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또 호남을 포함한 지역 전체 정치의 발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총공세로 더불어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김민석 한준호 최고위원이 곡성을 찾은 데 이어 내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영광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재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을 앞두고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거군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거나 본인의 소속 정당과 성명, 직함을 표기하지 않은 채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행위, 이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이나 문자 메시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오늘 광주 시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라는 주제로 주요 당직자 워크숍을 열고 시당 운영 방향과 당세 확장, 2026년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당은 책임당원 2만 명 확보를 위한 당원 배가 운동을 선언하고 오늘 10월부터 3개월 과정에 국민의힘 광주정치대학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남녀 모두가 숨졌는데요.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상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올바른 대피 요령 조경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대피 과정에서 남녀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앞선 여성이 가장자리로 떨어져 매트가 뒤집혔고 뒤이어 뛰어내린 남성은 매트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어매트로 떨어질 때는 가운데 지점을 향해 낙하해야 합니다. 두 손으로 머리와 목을 받치고 몸을 니은자로 만들어 엉덩이부터 착지해야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트에 공기를 채우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대원의 수신호를 확인한 뒤 뛰어내려야 합니다. 에어매트 제조사별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소방청에서도 매뉴얼로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이고 이보다 좀 더 안전한 탈출 수단으로 완강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지지대가 확실하게 고정됐는지를 확인하고 속도 조절기와 결합한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구명줄을 창문 밖으로 던집니다. 안전벨트를 겨드랑이에 밀착시키고 끈으로 꽉 조인 뒤 손으로 벽을 짚으며 미끄러지듯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양팔을 W 모양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과 연기가 퍼지기 전에 자력으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피할 땐 자세를 낮추고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유독가스 노출을 줄이는 한편 다른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비상구로 향해야 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전담팀을 운영해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나섭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등 전국에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함에 따라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과 교원 등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등도 운영해 딥페이크 관련 상담과 삭제 수사 등도 지원합니다.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두고 내일부터 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설립 방식을 최종 확정해 다음 달 5일 발표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치 방안이 두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첫째는 의대 유치 대학 선정과 별개로 대학병원을 동서부에 각각 신설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의대와 대학병원을 한 곳에 설립하고 상대 지역에 첨단 의과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이 안의 경우는 병원 병상수를 1000에서 1200개로 하고 이 안의 경우는 800에서 1000병상 규모입니다.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도민 2000명을 상대로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 방식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설립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이 어떠하더라,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떠하더라라는 부분들을 결과를 보고를 하고 그걸 참고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환으로 결정되면 동부와 서부 대학병원의 병상 수를 어느 정도로 나눌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서부 중 미선정 지역은 AI에 기반한 의학과 디지털 등을 연구할 첨단 의과학 연구센터가 설립됩니다. 건립비용은 일환의 경우 1000병상 기준으로 7천억 원,
이 안은 800병상 기준으로 5,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의대 설립 방식 최종 결과는 다음 달 5일 발표됩니다. 한편 순천대는 구성원 의견을 듣기 위한 공모 설명회를 다음 달 10일 오후 3시 교내 8호홀에서 갖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순천대의 공모 참여 불참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파업까지 진행되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 공백 메운 우리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 광주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가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병원 측과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된 탓입니다. 병원은 기본적인 존중이 없이 이제 다 노동조합이 억지 부린다, 다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해서 병원과 노조 측은 앞선 6개월치 임금에 대해 인상률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병원이 희생만 강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병원 집행부는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를 핑계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고통을 묵묵히 일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견뎌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1,150명 중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3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수 인력 400여 명은 자리를 지켜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이게 파업이라는 것을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필수 인력들이 간호사를 병동을 지킨다고 했는데 또 얼마나 이게 확대가 될지. 병원 측은 근무자 재배치를 통해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노조와도 추가 교섭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 현장 공백을 막아온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현장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개장 150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첨단 미디어 아트쇼와 4D 어트랙션 등 체험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크게 늘며 개장 150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추석 연휴 등 가을철을 앞두고 국화, 코스모스 등 가을꽃 연출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준비해 흥행 가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브로커에게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현직 치안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지난 2022년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브로커 성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KBC에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다음 달 개막하는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를 충실히 보도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이어 따따붙다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 광주시 건축물과 관광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비판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감염이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됐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하고 2주 이내에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41분쯤 장흥군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우체국 집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5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변이 어두워 남성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곳에서 13년 전에도 교통 사망 사고가 있었다며 신호등과 고정형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